어린이날 연휴에 내린 집중호우로 합천의 두 마을이 온통 물바다가 됐습니다. 물 빠진 마을의 피해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통영 재석초등학교에서 불이 난 지 어느덧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매일 버스를 타고 다른 학교에서 더부살이했던 학생들. 이제부터 이동형 조립식 교실에서 수업을 듣습니다. 대우백화점에서 9년 전 이름을 바꾼 롯데백화점 마산점이 오는 6월 말 문을 닫습니다. 지역에서는 상권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어린이날 연휴 전국에 내린 폭우로 합천의 두 마을이 물에 잠겼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은 곳이라 하마터면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뻔했는데요. 한밤중에 급히 대피했던 주민들은 물 빠진 마을 상황을 보고 망연자실했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안까지 들어찬 물에 집안 어느 곳 하나 성한 데가 없습니다. 냉장고 등 가전제품 가짓기들은 모두 널브러졌고 이불이며 침대 위 전기장판도 못 쓰게 됐습니다. 흙으로 덮인 농작물과 물에 빠진 침수 차량도 그날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비도 오고 하니까 제가 그냥 겨울 옷 하나 입고 아들 가고 신랑 가고 딱 들고 나오니까 벌써 허리를 넘었어요. 그게 불과 1분, 2분 사이인데 허리를 넘었거든요. 할머니는 정말 물이 목에까지 올라왔대요. 저는 그래도 우리는 자력으로 탈출했으니까. 마을이 물에 잠긴 건 어린이날인 지난 5일 밤 11시 40분쯤. 갑자기 불어난 물에 주민 55명이 대피했고 주택 31채가 침수되며 3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한 주민이 이 상황을 발견하고 알리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피해 마을입니다. 담벼락이 성인 키만큼 지금도 젖어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마당에 시멘트로 고정해 놓았던 솜마저 지금은 뜯겨져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위급한 순간이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합천군은 고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하천에 둑을 쌓아 만든 임시도로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방이 강물을 막아 범람했다는 것입니다. 이날 합천에 내린 비는 59.6mm로 경남 평균 89.1mm보다 적었습니다. 합천은 지난 3월 사업을 발주한 한국도로공사에 실제 안전조치를 하라고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주민과 한 걸음에 달려온 가족들은 인재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이제 안 돌아가셨으니까 그것만이라도 지금은 다행스러운데 공사를 저렇게 크게 하면서 이렇게 하천을 막고 공사를 할 정도면 어느 대책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마을 주민들이 그냥 아예 고립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지금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 주민들. 8일부터 복구를 위한 작업이 시작되는 가운데 합천과 도로공사, 행안부는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포함한 광범위한 복구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는 폭우 피해가 발생한 합천군 대양면 양산리 세터마을에서 긴급 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남적십자사는 이동급식 차량을 투입해 1차로 복구 요원과 이재민들에게 150인분의 급식을 제공했습니다. 또 오는 8일까지 500인분의 급식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재난심리회복 지원 차량 등을 투입해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 지원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올해 새학기 통영 재석초등학교에서 불이 난 지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버스를 타고 원정 등교, 또 다른 학교에서의 더부살이, 학교 구성원들이 겪는 어려움은 정말 크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동형 조립식 교실로 아이들이 등교하는데요. 여전히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운동장을 꽉 채워 들어선 컨테이너 건물. 이동형 조립식 교실, 이른바 모듈러 교실입니다. 화장실, 교무실, 보건실까지 일반 학교 안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동안 코앞에 학교를 두고 버스를 타야 했던 학생들. 임시 방편에 학교로 돌아왔지만 학부모들은 걱정 반, 그리고 반가움 반입니다.
아무래도 또 새집 증후군처럼 좀 냄새도 좀 많이 나고 이걸 애들이 어린 애들이잖아요. 지금 뭐 학년 중에는 조금 1학년은 어쨌든 옆에서 하고 있으니까 비가 와도 일단 막내라도 여기 지금 이제 하나라도 이제 여기 입급을 해서 조금 안심은 되고. 지난주부터 통영재석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이곳 모듈러 교실에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 말 학부모 대의원 회의에서 모듈러 교실 설치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전체 학부모 1000여 명 가운데 900여 명, 90%가 찬성했습니다. 불이 나고 그동안 1학년을 제외한 전교생 1000여 명은 대형 버스를 타고 뿔뿔이 흩어져 다른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가장 먼 초등학교가 7km 정도. 출근 시간과 맞물려 학생들은 등굣길 버스에서만 20분 넘게 보내고 있습니다. 2학년을 시작으로 3학년과 4학년도 이달 중에 모듈러 교실로 등교합니다. 타 학교로 분산하여 공부했지만 학생들이 큰 어려움 없이 그 학교들이 잘 협조해서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 지어진 모듈러는 여러 가지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또 안전성 검사 등을 다 거치기 때문에. 다만 모듈러 교실은 학교 운동장 여건상 24학급까지만 설치됐습니다. 5학년과 6학년은 당분간 버스 원정 등교를 계속합니다. 그러다 다음 학기에 재석초 본교 건물 가운데 피해가 없는 교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박원수 경남도지사와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전국 시도지사와 교육감 공약 실천평가에서 가장 높은 최우수 등급인 SA를 받았습니다. 박원수 경남도지사는 분야별 평가에서 공약의 투명성 등을 평가하는 주민소통 분야에 90점 이상의 높은 등급을 받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도 종합평가 결과 공약 이행 완료 분야 등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전국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주민소통과 공약 일치도 등 5개 분야를 평가했습니다.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오전 4시 30분쯤 양산시의 한 공원 주차장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이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양산경찰서는 순찰 중이던 공원 직원이 엎드린 자세의 사람이 불에 타고 있는 모습을 목격해 소화기로 진화하고 119 소방대가 도착해 불을 완전히 껐지만 여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는 여성이 타고 온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과 인화성 물질이 담긴 생수병 등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자치경찰위원회가 7일부터 상반기 자치경찰 사무종합감사를 벌입니다. 자치경찰위는 경남경찰청과 함께 하동경찰서를 시작으로 창녕, 창원 중부, 김해 중부 등 4곳의 경찰서를 대상으로 7월까지 현장 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은 도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과 안전 분야의 주요 정책 이행과 개선 여부 등입니다. 국립창원대학교가 7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 맞춤형 사업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는 창원대를 비롯해 전국 4개 연구인력 혁신센터가 선정됐으며 센터당 최대 3년간 총 36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연구인력 혁신센터는 중소기업 연구인력 양성과 채용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가 지난 7일 마산 해원 노인종합복지관에 쌀 200kg을 후원했습니다. 경남지부 이종욱 본부장은 창립 60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후원하게 돼 기쁘다며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나눔 문화 확산에 보탬이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창원시가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과 관련해 대응 TF팀을 운영합니다. TF팀은 연 80만여 건의 매출을 일으키는 백화점 방문객이 없어짐에 따라 인근 상권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 영향에 대해 지속해서 관찰할 예정입니다. 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고용노동부,
창원시 일자리센터 등과 연계해 찾아가는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직원들의 재취업에도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김해시가 오는 16일부터 7월 말까지 2024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내용은 흡연과 음주, 비만, 정신건강 등 총 17개 영역 172개 문항입니다. 조사는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표본 추출로 선정된 19세 이상 주민 904명의 집을 방문해 1:1 면접으로 진행합니다. 김해시는 수집된 자료를 지역 보건산업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약 20년간 한 곳에서 지역민과 함께했던 롯데백화점 마산점이 6월 말이면 운영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수백억 원에 이르는 적자난을 감당하기 어려워서인데요. 아쉬운 마음과 함께 인근 상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마산 지역 향토 기업인 대우백화점에서 이름을 바꾼 롯데백화점 마산점. 롯데쇼핑이 인수한 지 9년 만에 백화점은 폐점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코로나 이후 적자를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우백화점부터 롯데백화점, 마산점까지 20여 년을 지역과 함께 해온 백화점 폐점 소식에 지역민들은 아쉬운 마음입니다. 집이 가까우니까 편리하고 모든 게 내 집같이 드나들고 뭐든지 필요하면 여기 있다 생각하고 언제든지 오면은 내가 다 생활에 이용할 수가 있는데 없어진다 생각하니까 좀 그렇네요. 인근 마산 어시장 상인들도 걱정이 앞섭니다. 백화점이 문을 닫으면 시장을 찾는 발길도 줄 것이라는 걱정 때문입니다. 마산 어시장 상인에는 건물 임대인인 KB자산운용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획하는 만큼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어시장이 되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른 상대적으로 창원이나 이런 좀 비싼 곳보다도 마산 구도심의 지역에 이렇게 다시 리모델링이 된다면은 더 잘 되는 그림도 되지 않을까 하는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게 조금 부정적인 것보다도 조금 더 낙관적인 쪽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폐점 이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영두 국회의원은 지역민으로 구성된 대책위 출범 등을 통해 이런 사안에 대해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롯데백화점의 건물주인 KB자산과도 함께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들은 뒤에 저희 시민들과 함께 또 시청도청과 함께 대안을 모색해서 새로운 도시, 이것이 도시 쇠퇴의 변곡점이 되어서 새로운 어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대책들을 지금 마련하겠습니다. 27년이라는 시간을 뒤로 한 채 다음 달이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롯데백화점 마산점. 한편 창원시는 롯데백화점 폐점 대응 TF팀을 운영해 지역 상권은 물론 직원들의 고용 문제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BNK 경남은행의 3천억 원대 횡령 사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다음 달 확정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부터 경남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를 통해 피해 규모를 3천억 원대로 파악했으며 다음 달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위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자회사 내부 통제를 부실하게 관리한 BNK 금융지주에 대해서도 첫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밀양 영남루의 국보 승격 기념식이 8일 영남루 마당에서 열립니다. 국보 승격 기념식에서는 영남루 국보 승격 경과보고와 지정서 수여, 기념식 수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영남루는 1955년 국보로 승격됐지만 1962년 문화재 재평가에서 보물로 바뀌었고 60여 년 만인 지난해 12월 다시 국보로 지정됐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에서 가정의 달 기념행사 포모의 느린 우체통을 진행합니다. 포모 엽서에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으면 1년 뒤에 기재한 주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가족 해체 아픔과 재회 경험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도록 마련한 이번 행사는 5월 4일부터 엽서 소진식까지 역사관 4층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